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1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 시작하시고 나서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예전 버전인 CS 버전과 최신 버전인 CC 버전도 또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아이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떤 버전을 사용하시든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대부분 문자 작업을 많이 하는데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시면 문자 작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텍스트 감싸기라든지 글자에 대해서 아니면 단락에 대해서 설정하는 친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인 신문 제작이라든지 3번 문제 매거진의 경우에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할 거고요.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전자책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전자책에서는 하이퍼링크를 건다든지 버튼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링크를 걸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버튼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아이는 윈도우라고 하는 곳에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디지털 퍼블리싱 전자출판을 여기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 PDF라고 하는 것도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인터랙티브 PDF라고 하는 아이를 뿅 찍으면 여기에서 하이퍼링크와 버튼 작업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면 여기에서 패널이 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버튼과 하이퍼링크 이렇게 골라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환경이든지 내가 필요한 도구 꺼내서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저희는 타이포그라피로 돌아올 거고요. 작업을 하실 때에 문제에서 도형을 만들 때 크기를 얼마로 해라. 거기에 선이 있다면 선은 얼마다라고 지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두께값을 주는 순간 약간 커지거나 작아 보이게 치수들이 달리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빼뜨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3줄이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Dimension Include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V체크 해제시켜 주세요. 그러면 선의 두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값을 바꿀지라도 도형의 크기는 똑같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업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따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제일 밑에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옵션들이 다 수정 가능한데요. 아무거나 하나 콩 찍고 대화창을 띄우시면 왼쪽에 이렇게 서브 메뉴들이 쭉쭉 보이고 있고요.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을 다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으니까 눈이 혹시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아이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요. 이 친구는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혹시 UI의 크기들 이런 아이들을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라지하고 스몰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크기를 본인이 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유니트 단위를 보시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저희는 문제지에서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를 주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테지만 혹시라도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크기를 비교할 때 밀리미터 단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글자에 대한 크기나 선에 대한 두께 값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죠. 그래서 포인트 단위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이미지들을 고퀄로 볼 건지 약간 깨지더라도 빨리빨리 뜰 수 있는 일반적인 퀄리티로 볼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티피컬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퀄리티인데요. 저희는 어차피 문서를 만들 때에 그림을 많이 넣지는 않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로 하셔도 컴퓨터에 많은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이 퀄리티라고 선택을 맞춰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그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그 크기가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니까 new, document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겠다라고 선택,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될 텐데요. 문제에서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걸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뒤에다가 1이라고 문제 번호까지 쓸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는 윕스 폭을 323, 하이트 높이를 470이라고 줘라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라고 했으니까 페이지는 1이라고 줄 거고요.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컬럼 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단에 대해서 단을 2개다, 3개다 라고 값을 맞춰주시면 될 테고 단의 간격이 몇 밀리다 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9mm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마진 여백에 대해서도 값을 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마진 값에 대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다 2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으면 하나만 값을 바꿔도 나머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동시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링크가 깨져 있다 그러면 요거 값은 다 따로따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다 똑같으니까 이대로 둘게요. 블리드 도령값에 대해서 3mm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블리드에 대해서도 여기 화살표 열고 닫으면 블리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블리드에 대해서 값이 3mm다 라고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만 3이라고 주도록 하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다 3이라고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슬러그는 기본값이 0이니까 이대로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항상 색깔들이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뽑는 것보다는 미리 한꺼번에 확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 가시면 여기에서 이미 뽑혀 있는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맨 막내둥이 선택한 상태에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시면 이렇게 쌍둥이가 생깁니다.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이 이렇게 뜨죠. 스와치 옵션 뜨면 CMYK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0000 되어 있다면 0, 탭키 눌러가면서 0이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만들어진 걸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복하시면 돼요. 뉴 스와치 더블 클릭해서 창을 띄웠고 색깔 필요한 거 C60에 Y100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아이 맞춰서 OK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모든 색깔들 지시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다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건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다시 불러내도록 할게요. 일단 단색들만 추가시켜 주세요. 단색들에 대해서는 다 뽑았는데요. 그라디언트 색상이 필요하니까 여기 그라디언트 패널 뿅 찍어주면 색깔 흰색과 검정색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이걸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스와치에다가 뽑아 놓을 수 있어요. Add to 스와치라고 뿅 찍으시면 다시 스와치로 돌아와 볼까요?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추가된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감통들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를 선택하셔서 CMYK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M70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만 잡아주면 되겠죠. 70이라고 했고요. 색깔이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라고 더 추가 가능하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창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면 없어지기도 해요. 클릭해서 색상값 필요하다. CMYK가 다 0인 아이가 필요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 선택해서 CMYK 넣으려고 하니까 CMYK가 없어요. 그러면 스탑 컬러 요거를 스와치해서 찾겠다라고 바뀌어진 거니까 얘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 값을 오케이 넣어주시면 그라디언트도 이렇게 스와치 패널로 들어와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아줬으면 이제 글자 작업에 대한 얘기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갈게요. 아래쪽에 글씨들을 쭈루룩 집어넣을 때 단락 스타일이라고 해서 먼저 좀 설정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적용만 시켜주면 됩니다.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해서 단락 스타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기본 설정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영문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글자를 입력할 때 영문이 우선으로 들어올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서 창문을 이렇게 띄워 볼게요. 여기에서 베이직 캐릭터라고 하는 포맷을 글꼴 보시면 이렇게 영문 폰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콩 찍으셔서 우리 한글 글꼴 궁서, 굴림, 도둠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저는 도둠이라고 선택을 해놓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해서 오케이 하시면 기본 요 패러그래프 단락 스타일은 한글로 입력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 친구 말고 문제에서는 제목이나 본문, 전문이라고 따로 만들어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더하기 단추 눌러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세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아까처럼 뜨죠. 이름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고 제목을 줄 거고요. 베이직 캐릭터에서 저희가 도둠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문제에서도 도둠의 16으로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도둠이라고 줬고 크기 16이라고 바꿔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줄 간격이라든지 자간, 글자 간의 간격들도 다 지시가 되어 있죠. 리딩이라고 하는 게 줄 간격이에요. 트래킹이라고 하는 게 자간입니다. 리딩 값을 26. 나열되어 있는 게 없다면 그냥 직접 숫자로 26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트래킹 자간 -25 여긴 있네요.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한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색상 저희가 스와치에서 뽑아 놓은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M80에 Y10 마지막으로 왼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정렬에 대해서 인덴트에 가시면 얼라이먼트 정렬해 주는 거 레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긴 하지만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오케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전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거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가 됐어요.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시고 제목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스타일의 이름 줄 겁니다. 베이직 캐릭터의 글꼴 도둠 크기에 대해서 20이라고 하니까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고 행간에 대해서 22라고 값을 맞춰주시면 되고 자간에 대해서 -25 찾아주시면 되죠.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미리 뽑아놓았던 스와치 중에서 C100에 Y100, K30이라고 하는 아이 값을 정확하게 찾으셔야겠죠? 요것도 역시 왼쪽 정렬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덴트에 가셔서 얼라인이 레프트 왼쪽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제목이 들어와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더할 거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 줍니다. 바탕이라고 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시고요.
본문이라고 하는 단락 스타일에 대해서는 단락 시작 표시 문자가 두 줄이에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락 시작 표시 문자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뿅 찍고 들어가시면 줄을 몇 줄만큼 차지할 건지 글자 몇 개 커질 건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락 표시 문자에 두 줄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라인을 두 개라고 해줄 거고요. 글자는 한 개만 커져요.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 보시면 글자가 하나만 슉 하고 커진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수도 맞춰줬어요. 그런데 정렬이 왼쪽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인덴트에 가셔서 왼쪽으로만 되어 있죠. 얼라인먼트를 뿅 찍으시면 left justify라고 해서 왼쪽 균등 배치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들 다 빠뜨리지 않고 설정 다 해줬습니다. 3개의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으면 다시 제자리로 베이직으로 꼭 돌아오세요. 일반적인 글자를 만들 때는 베이직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내 마음대로 글자의 크기라든지 색깔 바꾸실 수 있어요. 단락 스타일은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거대로 모양을 한꺼번에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색깔들도 다 뽑아놨고 글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미지들을 얹어주도록 하죠. 파일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걸 place라고 해요. place.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을 모아놨을 거예요.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될 텐데 열기 하면 바로 쫓아다닐 겁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대충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1급에 1번 갖고 왔더니 요거 효과를 주세요 라고 경사와 엠보스 그림자 효과 지시가 되어 있어요. 작업을 하실 때 바로 한 방의 크기가 딱 맞게 들어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크게 들어갔거나 작게 들어갔으면 편집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서 인디자인은 특이하게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액자만 줄이시게 되면 그림이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잘 이워버립니다. 컨트롤 Z. 그래서 이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말고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갈색의 테두리로 또 바뀌게 돼요. 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액자는 또 가만히 있고 안쪽에는 알맹이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요거를 줄이면 전체 이미지가 한꺼번에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 위쪽에 있는 옵션 쭉 보시면 오토피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오토피트라는 아이를 체크해 놓고 작업하시면 일반적인 작업할 때처럼 창문이 커지면 그림도 같이 커지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될 거예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 효과 주실 수 있고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 다 줄 수 있네요. 클릭하시고 프리뷰로 보세요. 올록볼록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는 거 보인다. 혹시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고 계시면 오른쪽에 옵션으로 농도라든지 거리값들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OK 단추 눌러서 일단 효과를 줬고요. 1급에 2번도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거다. place 1급에 2번 열기. 연꽃 모양을 쭉 드래그해서 적당히 갖다 놨고요. 요 아이 갖고 와서 보니 좀 작게 줄어든 것 같아서 키울 거다. 그냥 냅다 키우시면 반응이 없죠. 액자만 커지는 거라서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바 오토 피트를 체크하셔야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급의 2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 가장자리를 감지하세요. 텍스트를 또 감싸서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해서 위쪽에 오브젝트 메뉴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클리핑 패스라고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션을 볼게요. 클릭하셔서 현재는 타입이 없죠. 이걸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를 찾아다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의 끝자리를 찾아주면서 불필요한 아이들은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OK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요 가장자리를 감지한 다음에 글씨들이 얘네들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랩을 씌워다오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다. 현재는 씌워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주변을 다 감싸주겠다. around라고 하면 얼마나 감싸줄 건데 라고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5mm라고 값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5mm라고 엔터 치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방어막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글자들이 얘네들을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1급의 3번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1급의 3번. 여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서 네모지게 생기지 않고 육각형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여긴 좀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취소. 왼쪽 도구 상자에 보시면 미리 틀을 만들어 놓는 거 프레임 기능이 있을 텐데요. 렉탱글 프레임 꾹 누르고 계시면 일립스 프레임 동그라미, 폴리건 프레임 다각형이에요. 육각형이니까 폴리건 이용하시면 좋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기시면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다른 각형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클릭하시면 대화창을 띄워서 크기라든지 그 다각형의 면수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다각형이 바로 나와주면 바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요 아이가 모양 다르다 싶으면 그냥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하세요. 저는 요걸 육각형 원한다 라고 바꾸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시고요. 그 프레임에 맞게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이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 플레이스라고 1급의 3번 열어주시면 그 안으로 이미지가 갇힐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어가 있죠. 셀렉션 선택 도구를 눌러서 요 녀석이라고 선택하면 파란색의 프레임 나옵니다. 요건 액자이고요. 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쿵 찍으시면 갈색의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의 실제 크기입니다. 그러면 갈색의 테두리, 그 테두리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 그림만 이렇게 따로 액자 육각형은 가만히 있고 그림만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요거를 복사해서 하나, 둘 더 추가하면 될 텐데요. 만든 김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복사하는 게 좋겠죠. 1급의 3번은 획, 선도 있고 텍스트 감싸기,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랩핑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 줬고요. 선택 풀었다가 다시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면 파란색의 테두리 보여요. 그때에 테두리니까 선이죠. 스트로크 선택하셔서 그 선에 대한 두께값 문제에서 5포인트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줄 거고요. 색깔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위쪽에 보시면 스와치에서 선에 대한 색깔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채워주는 색깔이 아니라 선, 테두리에 대한 색깔이라고 뿅 찍으셔서 그걸 내가 뽑아놓은 하얀색이라고 선택하시면 흰색으로 테두리가 진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 감싸기 기능까지 해라 라고 했으니까 텍스트에 랩을 씌워 줄 거예요. 뿅 찍으시면 현재는 아무것도 작업이 안 되는 상태이지만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around라는 친구를 선택해서 얼마만큼 감쌀 건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mm라고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진 거 보이시죠?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 잘 만들었으니까 이 친구를 이라고 다시 선택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 옮겨 주시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에다 갖다 대시면 쌍둥이 화살표가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화살표가 깜장이 하양이가 같이 움직여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적당히 배치할 거예요.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연꽃이 보이고 있죠. 여기라고 그냥 선택을 하시면 액자,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을 선택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그림, 요거 동글동글 구슬을 보시면서 꾹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내가 원하는 거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라고. 다시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 그냥 선택하시면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여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그 안에 실제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꾹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요만큼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1급에 3번까지 넣어줬고요. 파일을 다시 플레이스라고 데리고 올 겁니다. 혹시라도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 안에 갇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셔야 해요. 파일, 플레이스, 1급의 4번 열기. 아래쪽에 있는 요 친구죠. 클릭 드래그해서 커다랗게 배치할 거고요. 요 아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 필요하지 않다 싶으시면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드래그하면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잘라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파랑 테두리일 때는 요만큼만 보이게 해줘요 라고 범위를 지정해 줬습니다. 1급의 4번에 대해서는 효과를 주세요. 방향 패더, 디렉셔널 패더라고 되어 있죠.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 효과 주실 수 있었고요. 디렉셔널 패더 주게 되면 요 위치, 방향, 크기 이런 것들은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위쪽으로 얼마만큼 안 보이게 가려줄 건지를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대충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자, 확인하고 나올게요. 커다란 아이의 경우에는 자꾸 드래그해서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면 락이 있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은 선택이 되지 않죠. 나중에 글자들을 얹어서 위치를 옮길 만한 아이들은 선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두지만 이 배경으로 써먹는 아이는 굳이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잠궈버렸습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나머지 도형들을 얹도록 할게요. 획이라고 해서 선, 도형이라고 해서 다각형이나 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획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 꾸불렁거리는 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인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삐딸삐딸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드래그하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쉬프트 누르고 계시면 무조건 각도 딱 맞춰서 제작이 될 거예요. 마우스를 뗐고요. 고 아이는 이라고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해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랭스라고 해서 길이 값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획의 길이가 137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값을 137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색깔 그리고 타입도 다 지시가 되어 있네요.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스트로크에서 두께값은 10이라고 줬습니다. 그 타입은 실선이 아니라 웨이브라고 꾸불렁거리는 아이라고 했고요. 색깔 값에 대해서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선에 대한 색깔을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선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C60에 Y100짜리 뽑아놓은 거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색의 꾸불렁 선 만들어졌고요. 적당한 배치를 하세요.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329에 150 사이즈가 딱 맞는 아이를 만드실 때는 지금처럼 그냥 냅다 그리셔도 되겠지만 사각형 만들 거다라고 해서 그냥 클릭을 하면 대화창이 떴었어요. 이렇게 만들면서 바로 크기를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지금 만들어진 사각형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색깔 줬던 거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친구를 그라디언트 스와치 뽑아놨던 거 적용하면 선에 대한 게 아니라 채워주는 거니까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선은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래서 채워주는 걸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채워줬습니다. 얘가 맨 마지막에 만들었더니 다 덮어버렸네요. 순서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순서를 샌드 투 백 맨 뒤로 가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다 싶으시면 그냥 잠궈버리는 게 안전하겠죠? 오브젝트 가셔서 락을 걸어주시면 더 이상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다각형 153에 18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아마도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사각형 만들겠다라고 콩 찍어서 대화창을 띄우면 크기 넣어줄 수 있었죠. 153에 18. 혹시라도 그냥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나중에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 위에서 옵션 보시면서 수정 가능합니다. 색깔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내부 그림자가 있어요 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내부 그림자면 이너 섀도우 있지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그림자가 살짝 꿍진 거 확인했어요. OK 단추, 지시사항에선 지금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결과물 보시면 모퉁이가 둥글게 이렇게 좀 다듬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언급이 없을지라도 각자 알아서 해주셔야 될 텐데요.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실 수 있다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크기뿐만 아니라 모퉁이를 어떻게 깎아줄 건지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모퉁이를 뿅 찍어서 베벨이라고 깎아주겠다라고 하면 값을 얼마나 줄 건지 지시사항이 없는 거라면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5mm 정도로 가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럼 모퉁이가 이 정도 깎인 거 확인이 되시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적당히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도 다 넣었고 도형들도 다 넣었으니까 글자를 넣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글자들을 쭉 지시된 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실 때에 타이프, 클릭 드래그해서 쭉 상자를 만들 거고요.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글자 일일이 넣어주시기 귀찮으시면 이 친구들이 다 미리 타이핑을 해놨어요. 폴더에서 찾으셔서 1급의 5번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으니까 짜라락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우리 거 글자 상자 타입 툴 쭉 눌러서 이렇게 상자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이면 글씨가 바로 들어가기도 하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쭈루룩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각자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상자를 좀 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커질 거라서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록을 쪼로록 잡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이리얼의 볼드 80이라고 했습니다. 글자는 선택하시고 위쪽에서 글꼴 크기 그리고 색깔에 대한 것들 쭉 맞춰주시면 되겠죠. 에이리얼의 볼드의 크기는 80입니다. 라고 쫙 넣어줬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계시는 동안에 글꼴이지만 여기 단락에 대해서 라고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도 수정이 가능해요. 지시사항이 없는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글자로 돌아올게요. 자, 요 글자들에 대해서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저희가 뽑아놨던 거 스와치, 그라디언트 요 색깔 넣을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펙트 효과를 줘라 라고 해서 그림자 효과를 줘야 되는데요. 글자를 이렇게 커서 깜빡이는 동안 블럭 잡는 동안에는 색깔이나 글꼴 모양들을 바꿀 수 있지만 이펙트는 줄 수 없습니다. 선택 도구를 누르셔서 이 상태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를 줄 거예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2번 문제에 보시면 동양 최대 어쩌고 저쩌고 글자 일일이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만들어져 있는 거 요만큼이라고 복사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윗동네로 넘어갈게요. 글자를 담을 상자 쩌라락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 글자들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궁서의 30 색깔 정해주시면 됩니다.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흰색을 적용하도록 하죠. 반복하시면 되겠죠. 무한 연꽃 축제 놀러오세요 라고 하는 요 글자도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이 친구의 경우에는 글자가 살짝쿵 꿀렁거리는 거 보이실까요? 그 글자의 경우에는 꿀렁거리는 선 위에다가 얹어주셔야 되겠군요. 선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도구 이용해서 여기서 시작입니다 라고 시작점 찍어줬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제일 높은 꼭대기,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제일 낮은 골짜기,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건 여기로 끝날 거예요 라고 하면 꿀렁거리는 선이 만들어졌어요. 안쪽에다가 색깔을 칠할 필요는 없으니까 색깔은 없습니다 라고 얘를 비워놓으면 선만 좀 잘 보이죠? 타입 듣고 욱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해서 내가 만든 선 위에다가 글자를 얹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놓을 거야 라고 선 가까이 가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때 클릭하시면 글씨가 이렇게 선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복사해놨던 글자 컨트롤 V 붙이면 바로 글자가 들어와요. 몽땅 선택하시고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에 15. 글자의 색깔 미리 뽑아놓은 색상 중에 있다면 요거는 스와치 M90에 Y60. 선 만들어 놓은 거에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군요. 글자 작업을 하고 계실 때에 그 글자의 모양, 밑에는 P라고 되어 있는 건 패러그래프 단락을 가운데로 둘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꿀렁거리는 걸 가운데다가 배치할 수도 있겠죠. 글자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선이 까맣게 남았네요. 셀렉션 선택 도구로 요 선을 이라고 찍어주시고 선도 없어요 라고 바꿔주면 글자만 오롯이 남을 겁니다. 나머지 요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우리가 다 칠 수 없겠죠. 이 아이들은 무조건 복사해서 배치하셔야 돼요. 우선 전문, 무한 연꽃 축제부터 4cm 이다까지 요만큼을 쪼로록 복사해서 컨트롤 C. 상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글자를 담을 상자 요만큼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글자 상자 타입 툴로 돌아오시고요. 커다랗게 쭉 드래그해서 상자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이 안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가 들어오지요. 요 모든 아이들 일일이 몽땅 블럭을 잡으셔도 되지만 컨트롤 A 누르면 선택 모두 다 되지요. 글자를 몽땅 선택했어요. 미리 만들어 놨던 패러그래프 스타일 뿅 찍으면 여러 가지 중에서 앞쪽에 시작하는 거 전문이라고 적용을 할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친구대로 이렇게 글자 빨강색 계열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도 만들도록 할게요.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요만큼이요 라고 상자를 쭉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상자 안에다가 글씨들을 몽땅 쭉 잡아서 넣을게요. 끝까지 몽땅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요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씨가 까맣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상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요만큼입니다, 저만큼입니다 라고 만들어 주셔도 되겠지만 저희가 단을 만들었으니까 요 상자도 아예 크게 만들어서 단을 나누는 작업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옮겨오고 자, 크기를 크게 조절했습니다. 그 상자 자체를 위쪽에 옵션 보시면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두 개의 단으로 나누겠다. 간격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9mm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간격을 넓혀서 요거 상자 요만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요 단하고 비슷하게 두 단으로 나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제목으로 쓰겠다라고 했었던 아이들, 요만큼은 제목이라고 하는 스타일, 저희가 만들었던 걸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제목, 본문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요만큼이 본문입니다 라고, 제목은 제목대로, 본문은 본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아이들은 지워줄게요. 이제 제목이라고 본문이라고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지우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를 하세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전체 크기를 쭉 비교를 해보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군요. 인디자인 파일과 PDF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서 GTQ라고 하는 폴더 잘 갔는지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인디자인 저장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첫 번째 인디자인 파일 저장 끝났고요. PDF의 경우에는 내보내기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내보낼 거니까 엑스퍼트라고 내보내는 기능 이용할 거고요. 거기에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 보시면 PDF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선 프린트를 할 거다라고 하는 프린트 PDF로 선택하시면 저장이 끝났죠. 대화창이 뜰 때에 여기에 모든 프린터에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마크스라고 하는 옵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all printers 마크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오시면 돼요. 엑스포트 내보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책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페이지가 좀 작아졌는데 페이지의 수는 더 많아졌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Document.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여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60에 195라고 사이즈 맞춰줄게요. 페이지가 6페이지라고 했으니까 6 줄 거고요. 단에 대해서 지시사항에서 3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컬럼을 3개, 간격을 3mm만큼 줄 거예요. 여백이 위아래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이 다른데요. 여기에서 위아래라고 했으니까 탑, 버튼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레프트와 라이트라고 나온다면 서로 마주보는 페이지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싱 페이지를 체크를 하셔야 마주보는 페이지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값은 링크를 뽑아 주셔야 이렇게 값들 따로따로 넣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위 30, 아래 30, 인사이드 안쪽 15, 바깥쪽 15 이렇게 줄게요. 블리드에 대해서는 기본 3mm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분명히 6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을 축소를 해보세요. Alt 눌러서 바퀴 굴려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되면서 숨어있던 6개의 페이지가 쭉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위쪽과 아래쪽에 페이지가 서로 지금 나눠져 있죠? 페이지 패널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앞장과 뒷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죠. 처음부터. 그렇다면 페이지가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라고 하는 아이를 체크 해제하시고 질질질 끌어서 올리시면 돼요. 갖다 놓을 때 멀찌감치 놓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여서 놔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로 마주보는 페이지가 됐어요. 이렇게 6개의 페이지 만들어졌죠. 색깔들은 미리 뽑아 놓으셔야 나중에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줄으니까요. 스와치 패널에다가 색상 추가를 해놓도록 할게요.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만들어졌으면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들을 넣어줄게요.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라디언트 색깔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던 색깔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라고 하면 스와치 패널로 그라디언트 색상이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아래쪽에 있는 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죠. 찍으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감 여기서도 CMYK 넣으려고 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로 인식이 되고 있죠. 난 CMYK에서 고를 거야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라디언트의 색상까지 완성이 됐고요. 어차피 나중에 글자들을 다 딱 집어넣을 거죠. 여기에 있는 단락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 패러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넣게 되면 다 깨져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베이직 캐릭터 글꼴 선택하시고요. 폰트 패밀리에서 한글 글꼴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바탕이든 도둠이든 한글 글꼴을 찾아 주십시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문, 제목, 본문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추가가 될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울 거고요. 전문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글꼴 바탕 찾겠습니다. ABCD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드시면 직접 바라고 쓰시면 B로 시작하는 아이들 쭉쭉쭉 나열이 될 거예요. 바탕에 10, 행간에 대해서 자간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리딩 행간을 16, 트래킹 자간을 마이너스 50, 색깔은 캐릭터 컬러 가셔서 뽑아놓은 거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스와치 색깔 50, 70, 100. 왼쪽 균등 배치라고 하는 건 인덴트에 가셔서 기본 레프트로 되어 있는 거 뿅 찍으시면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전문 추가된 거 보이시죠?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한다. 추가된 아이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맞춰준다.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찾아주세요. 가운데 정렬은 인덴트에서 레프트가 아니라 센터입니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베이직 기반으로 해서 추가합니다.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도 인덴트에 같이 있죠. 퍼스트 라인 인덴트라고 첫 줄 들여쓰기 5mm만큼이요 라고 값을 맞춰 줄 거고요. 왼쪽 균등 배치 레프트를 레프트 저스티파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3개 단락 스타일 만들었는데 저희는 항상 베이직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다른 글자들은 단락 스타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색깔도 뽑았고 글자의 모양들도 맞춰놨으니까요. 이제 이미지들을 하나씩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1급의 6번 불러올 건데 파일에서 플레이스 불러올 적에 이제 단축키를 좀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주면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1급의 6번 열기 인삼이라고 하는 글자는 첫 번째 페이지죠. 자,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이쯤에다가 놓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배치를 해줬고 크기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요 아이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오토피트를 체크해 놓으셔야 창문과 안쪽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같이 커지고 작아질 거다 라고 했었죠. 우클릭하셔서 이펙트를 주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깜빡깜빡 해보시면 요 아이가 볼록볼록한 느낌이 들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에 대한 농도나 거리값은 출력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7번 열기 인삼 모양 요것도 요 친구인 것 같죠? 클릭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거고요.
1급의 7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네요. 이 아이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풀고 빈 공간에서 컨트롤 D 눌러요. 1급의 8번 열기. 요 인삼은 세 번째 페이지죠.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실 것. 혹시라도 크기 조절을 할 거면 오토필트 켜놓고 작업하시면 전체적으로 같이 커지고 작아진다. 1급의 8번과 1급의 12번은 클리핑 패스를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군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클리핑 패스를 선택하실 수 있고 옵션 값을 뿅 찍어서 현재 타입 none으로 되어 있는 거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를 감지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 쭉 감지해서 불필요한 아이들은 지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과 더불어서 텍스트 감싸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텍스트에 랩을 씌워야 되겠죠. 텍스트 랩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옵션 주변을 감싸다오 라고 어라운드 얼마만큼 감쌀 건지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이 이렇게 감싸진 거 보이시죠? 1급의 12번도 갖고 와서 해볼게요. 빈 공간 콩 찍어서 선택 해제해요. 컨트롤 D 1급의 12번도 열어줄게요. 이 친구는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아이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했고요. 그거는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타입을 디텍트 엣지 그리고 텍스트에 랩을 씌워주세요. 어라운드 5mm만큼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라도 크기 조절 가능해요. 오토피트 켜놓고 커져라 이압. 다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9번 1급의 9번이면 이 친구인가 봅니다. 4번 페이지에다 넣을게요. 열기 1급의 9번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 있긴 한데 포토샵 패스 다른 거네요.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를 포토샵 패스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텍스트에 랩을 씌워줄 거예요. 세 번째 어라운드 5mm만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D 눌러줘요. 1급의 10번 열기 1급의 10번은 이 친구인가 보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크게 넣어줄 거고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색깔을 칠해다오 라고 되어 있죠.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색깔 스와치 초콜릿 색깔을 뿅 넣으면 이렇게 바깥쪽에 색깔이 들어가네요. 컨트롤 Z 취소할게요. 이 안쪽에 있는 무늬에다가만 색깔 넣고 싶은 거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 친구요 라고 하면 가장자리에 파랑 테두리가 아니라 갈색 테두리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초콜릿 색깔 넣어주면 이렇게 안에 있는 그림에 색깔이 물들어요. 요거는 더불어서 불투명도도 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100% 진하게 보여다오를 80% 농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에 가시면 여기서도 투명도 트랜스퍼런시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오른쪽 패널에 있는 이펙트 여기에서 패널을 이용한 오퍼시티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가련 깔려졌어요. 언급이 없는데 가장자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바뀐 거는 보시고 출력물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효과를 줄 건데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뿅 찍어 주시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흐리멍텅해지는 거 보이시죠? 방향은 적당한 방향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오른쪽이 좀 흐리멍텅하니까 이렇게 앵글값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지 배치는 다 끝난 것 같죠? 도형으로 넘어갈게요. 도형에서 사각형을 40에 35 조그만 사각형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얘인가 봐요.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렉탱글 툴 이용하겠습니다. 사각형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바로 만들면서 사이즈를 맞출게요. 채우는 건 없고 테두리만 있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획에 대해서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스트로크 패널 이용하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두께값 줄 거고요. 스와치에서 색깔값 정해줄 거고요. 이펙트의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펙트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펙트 패널을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에선 지금 투명도밖에 안 보이고 있죠. 일일이 이렇게 찾긴 좀 귀찮으니까요. 오른쪽 버튼에서 이펙트를 가시는 게 더 나아요. 다각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각형 1번도 2번도 사이즈는 둘 다 똑같은데요. 하나는 색깔을 넣어서 이펙트 그라디언트 패더 준 거고요. 또 하나도 그라디언트 색상 자체를 주시고 효과를 그림자 줬네요. 그림자 준 거면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각형 2번은 요 친구, 다각형 1번이 동글동글한 요 아이 같아요. 다만 동그랗지만은 않고 아래쪽이 이렇게 쌍둥 잘라진 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도형을 좀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립스 동글라미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그 아이는 일단 완성한 다음에 사이즈를 맞출게요. 채워주는 거 색깔 스와치에서 찾으시고요. 여기 아래쪽이 살짝 잘라졌으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덮어줄게요. 얘는 좀 다른 색깔로 보자면 요만큼 덮어주면 이 결과물처럼 남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이제 잘라주세요, 지워주세요라고 할 건데 패스파인더가 없네요. 자, 윈도우 메뉴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아이를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아이를 몽땅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합쳐다오, 빼다오. 우리는 빼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요만큼 빼진 거 확인되시죠? 자, 요 아이에 대해서 크기 맞출게요. 위쪽에 윕스와 하이트 값을 맞추겠습니다. 150, 155. 오른쪽 버튼 이펙트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패더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아까 저희가 요 그림에다가도 방향성 바꿀 수 있었듯이 도형에다가도 당연히 방향성 맞출 수 있습니다. 앵글 값 조절하셔서 위쪽이 좀 하얘요 라고 가져다 덮었더니 요게 제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맨 위로 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백 맨 뒤로 깔려라. 육각형도 만들어 볼게요. 폴리건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면 우리 크기를 바로 맞출 수 있었죠. 150에 155. 다각형은 육각형이니까 사이드는 6개. 오케이. 얘는 채워주는 게 그라디언트였죠. 스와치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 그림자 줄 겁니다. 드랍 섀도우. 도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사각형, 다각형, 원투까지 했어요. 삼각 버튼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다만 이 삼각 버튼은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삼각 버튼을 넣어다오 라는 얘기니까요.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도형이나 이미지 배치는 끝난 것 같죠? 페이지 패널 가시면 아래쪽에 있는 일반 페이지 말고 A 페어런트라고 하는 마스터가 있을 거예요. 예전 이름은 마스터고 최신 버전에선 페어런트고 그게 그겁니다. 그럼 마스터 페이지 여기입니다 라고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싹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남아있는 거 맞아요. 마스터 페이지, 페어런트 페이지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스터 페이지에다가 페이지의 번호와 그리고 아까 그 삼각형을 넣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페이지의 번호를 넣겠습니다. 글자니까요. 타입 툴 들어서 슝 하고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그 사각형에다가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라고 마커스에 보시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 현재의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라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페어런트, 엄마가 A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 페이지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글꼴 페이지 번호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에이리얼의 볼드에 12 색깔 값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줄게요. 글자 선택하시고 캐릭터에 대해서 글꼴 맞춰주십시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도 갖다 놓으세요. 그럼 페이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페이지의 번호 이렇게 보일 거고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에 여기에만 지금 버튼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여기에다가 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만들 거니까 폴리건 툴 클릭하셔서 사이즈 5에 5 근데 면은 3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에서 찾을게요. 50에 70에 100 방향을 직접 돌려주셔도 되고 위쪽에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도구를 쓰셔도 되고 하나 더 복사할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려주실 수 있다. 삼각 버튼은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걸어주세요 라고 했죠. 버튼의 기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말고 타이포그라피 환경 벗어나서 인터랙티브 PDF라고 하는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튼 기능이 있어요. 혹은 디지털 퍼블리싱 여기에서도 버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 선택하셔서 버튼으로 만들 거다. 타입은 버튼으로 쓸 거니까 버튼 선택했습니다. 이름까진 줄 필요 없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요.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요. 라고 온클릭 눌러주시면 되고 어떤 작업이 됐으면 좋겠는지 액션을 취해다오 라고 더하기 누르시면 이전 페이지로 가는 건 Go to Previous Page 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버튼 작업할 거고 클릭할 적에 이전 페이지로 가요 라고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선택하시고 역시 버튼에서 타입을 뭐라고요? 버튼이라고요. 어떤 작업할 때요? 얘를 눌렀을 때요? 온클릭.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나요? 더하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Go to Next Page.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마스터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페이지 패널 가셔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일반 페이지 인삼들도 다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페이지 번호가 아까는 A라고 보였던 게 1이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위치는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마스터로 돌아오죠. 일반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인터넷 주소를 주면서 링크를 걸어라 라고도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다 글씨를 써야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타입 툴 눌러서 직접 쓰겠습니다. 글자들 몽땅 다 블럭 잡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죠. 에리얼의 볼드. 다시 타이포그라피 환경으로 돌아올게요. 색깔 스와치에서 찾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이렇게 맞춰 줬는데요. 이걸 하이퍼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타이포그라피에서도 찾으실 수 있죠. 주소값을 똑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URL이 HTTP 이건 옛날에 쓰던 URL이고요. 뒤쪽에다 S를 더 붙여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인터넷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이름이 보일 겁니다.
진생이라고 하는 글자 직접 쓰셔도 되고요.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텍스트 파일에서 쭈루루 블럭을 잡고 복사를 하셔도 되고 편한 방식을 이용하세요. 글자를 쓰겠다라고 상자를 쭉 만드시고 거기에다 컨트롤 V 붙이면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타임뉴 로만의 볼드 36 맞춰줘야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색깔뿐만 아니라 자간이라든지 줄 간격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다면 그것들도 꼭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위쪽에 옵션 보시면 글꼴 크기뿐만 아니라 자간이나 줄 간격들도 다 수정이 가능해요. 값들 꼭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나머지 글자 작업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글자부터 복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넣으실 땐 타입 툴 이용해서 상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넣는데요. 육각형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타입 툴 누르시고 요 육각형을 콩 찍으면 그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일 거예요. 텍스트 파일에서 필요한 글자들 쪼로록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저희 커서 깜빡이는 육각형에다가 컨트롤 V 붙일 수 있을 거고요.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이라고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전문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전문이라고 적용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아이들은 간격이 좀 떨어져 있네요.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텍스트 프레임에 대한 옵션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안쪽에다가 간격을 줄 수 있도록 인셋의 스페이싱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출력 형태처럼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3페이지부터 이렇게 6페이지까지 글씨를 넣는 상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 그 상자 만드세요. 그 안에다가 글씨들을 다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나머지들은 한꺼번에 싹 다 잡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만들어 놓은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모든 아이들 컨트롤 A 싹 잡으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본문이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제목 부분만 따로 블럭 잡으셔서 제목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상자를 그 옆에다가도 만들어서 이어 닫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넘치는 거는 더하기 상자 모양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상자를 선택 도구로 콩콩 찍어주시면 글씨를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게 화면에 보여요. 상자에다가 이어받겠다라고 클릭하시면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상자 바깥으로 더 넘치는 글자들이 있죠. 6번째 페이지에 이어받겠습니다. 선택 도구 누르시고 넘친다 라고 표현해주는 요 빨강색의 더하기 표시 콩콩 찍으시면 이렇게 넘치는 글자 이어받을 수 있었고요.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면 넘치는 글자들을 다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 주네요.
배치들을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5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아직 안 넣었군요. 5번째 페이지 여기에다가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1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가득 채워 놓을게요. 미리 보기 형태로 쭉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보이지 않죠? 페이지 패널 가셔서 오버라이드 올 페어런트 페이지 아이템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밑에 숨어있는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오브젝트도 바깥으로 선택해서 순서를 빼실 수 있어요. 선택 도구로 쭉 선택해 보시면 밑에 깔려있던 페이지 번호가 선택이 되죠. 쉬프트 눌러서 이미지는 뺄 거고요. 이 아이를 오른쪽 버튼 순서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숨겨져 있던 번호가 눈앞에 보일 겁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할까요? 저장할 때 여기서도 역시 2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군요. 인디자인 파일로 하나 저장할 거고요. EPUB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일단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건데요.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인디자인 파일인지 저장을 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한 번 더 EPUB 파일로 출력하겠습니다. 파일을 내보낼 거다 엑스포트 거기에서 파일의 형식 EPUB 그 중에서도 픽스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보내라 라고 했으니까 꼭 잘 찾아서 넣어 주시고요. 저장 단추 누르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EPUB에 대해서도 여기에 첫 페이지 레스터화 되어 있는 거 옵션 확인하셔라 라고 했으니까 그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하면 EPUB 파일로도 출력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 또 다르죠. 210에 280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210에 280 페이지는 2쪽짜리라고 했으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두 2단위니까 컬럼 2개 그리고 간격이 6mm라고 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들 준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아래 안쪽 바깥쪽의 간격이 또 다르죠. 분리드에 대해서 3mm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페이지가 한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2페이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나란히 붙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패널 가셔서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Allow Document 클릭해서 가까이 갖다 놓으세요. 필요한 색상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로 갈 거고요.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색깔 추가해 둡니다.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 갈 거고 색깔 추가하겠다 라고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 스와치 패널로 돌아오시면 그라디언트 추가된 거 보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맞춰 주셔야 되겠죠?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글자 작업할 수 있도록 미리 단락 스타일 지정해 놓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베이직에서 글꼴 한글로 기본 바꿔줄게요.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폰트 패밀리 여기에서 궁서, 굴림, 도둠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OK에서 베이직을 바꿔놨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거다. Create New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전문부터 만들어 볼게요. 글자의 크기, 줄 간격, 리딩, 글자의 간격, 트래킹,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롭캡에 있었었죠. 드롭캡 가셔서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건지 두 줄만큼 차지할 거다. 글자가 몇 개나 커질 건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합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목이라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단락에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패러그래프 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할 거니까 룰을 키시고 선은 아래쪽에다 그을 거다라고 룰 빌로우. 선에 대해서 그 두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0.5.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 인덴트 가셔서 얼라인을 레프트 저스티파이로 바꿔 놓을게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다시 기본 패러그래프 베이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지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소스 불러옵니다. 1급의 14번.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효과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 이펙트에서 세팅에 대한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죠. 세팅 체크하시고 색깔 값도 K100짜리로 맞춰주세요. 1급의 16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군요. 동그라미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가둬놓도록 할게요. 일립스 프레임 선택하셔서 동그랗게 쭉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줍니다. 1급의 16번 열기 요 안에 갇히는 거 보이시죠? 다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꽁 찍어 보시면 실제로 들어있는 그림은 이따만하게 큰 거니까요. 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원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Alt, Shift 같이 누르시면 중심을 동그랗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정원으로 크기를 맞춰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라고 6mm 되어 있으니까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액자 선택 파랗게 된 거 보이시죠? 텍스트에 랩을 씌울 겁니다. 어라운드 6mm.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D 새로운 개체들을 계속 추가해 줄게요. 1급의 17번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들인 거죠. 얘네들은 그냥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액자의 크기만 조절하면 되겠네요.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서 파란색의 테두리일 때 액자 쭉 원하는 만큼만 조절.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대한 랩을 씌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감싸기 4mm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텍스트 감싸기 랩을 씌워줄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할 때에 쿵 하고 찍으면 파란색의 테두리 보여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프레임 바깥에 있는 이 파란색 테두리 액자까지 같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동글 구슬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쭉 복사해서 배치할게요. 이제 이 동글 구슬 꾹 누르시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투영돼서 보이죠?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동글 구슬 꾹 누르시고 기다리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과 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우선 사각형은 글자들이 들어있는 이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 같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클릭하시면 그냥 대화창이 바로 뜨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180에 54. 채우는 건 없고요. 테두리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획에 대한 색깔과 두께값, 스트로크 패널에서 2포인트라고 맞춰줄 거고요. 스와치에서 색깔값 지시된 대로 넣어줄 겁니다. 사각형이 또 하나 있어요. 렉탱글 툴 콩 찍으셔서 뒤에 배경으로 쓸 사각형이었군요. 이 친구를 갖다 놓고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제일 뒤로 가세요 라고 샌드 투 백 넣어주시면 배경으로 깔리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자꾸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놓을게요. 동그라미 일립스로 넘어가 볼까요? 일립스 툴 바꿔줄 거고 클릭하면 대화창 뜹니다. 150에 150. 일립스 1에 대해서는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 줄 겁니다. 그라디언트 패더. 어느 정도 얘가 흐리멍텅 보일 건지 미리 보기를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죠. 동글동글하게 색깔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라고 해서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바깥쪽이 너무 많이 하얀색이군요. 중심점을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순서를 맨 뒤로 뺍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미지를 좀 작게 갖고 온 것 같으니까 요건 선택해서 오토피트 켜놓으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출력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일립스 65에 65짜리도 있습니다. 동글라미 콩 찍으셔서 65에 65. 역시 여기도 그라디언트 패더를 줘라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레디얼. 이미지들도 배치가 다 끝났으면 글씨를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들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선 위를 올라타고 있죠. 펜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시작점은 여기, 꼭대기 클릭 드래그해서 언더 꼭대기는 여기, 그리고 끝나는 건 다시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선을 이렇게 곡선 만들어 줄 거고요. 채우는 건 없을 거니까 선만 보일 수 있도록 일단 정리를 할게요. 이 위에다가 글씨 얹어주시면 되겠죠? 복사해서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타입 툴 누르시고 꾹 기다리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여요. 타입 오너 패스로 요 선 위에다가 얹을 겁니다 라고 더하기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때 클릭해서 컨트롤 V 붙이면 글씨가 들어가죠. 궁서에 28 색깔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세요. 자간에 대해서도 언급이 특별히 있군요. 이럴 때는 자간도 마이너스 25라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만 보였으면 좋겠고 여기 선들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림자 효과도 줄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 효과에서 그림자 드랍 섀도우 거리값이나 농도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그 상자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복사했던 글자 넣어줄 거고요. 글자들 몽땅 다 컨트롤 A 선택해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전문이라고 적용할게요.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단락이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도 상자를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라고 상자 선택하셔서 위쪽에 두 칸으로 나눌 겁니다 라고 단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 자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텍스트 프레임이 있어요. 이 안에서 텍스트에 대해서 나는 두 단으로 그리고 간격은 6으로 나눌 거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도 맞출게요. 타입 툴 누르셔서 커다랗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글자 복사해서 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들 적용하세요. 두 단으로 여기에서도 나뉘어져 있으니까 글자 들어있는 상자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텍스트 프레임 옵션 가시면 단을 두 개로 간격을 6mm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19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랩을 씌우지 않았나 봅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 이미지나 텍스트에 대해서 배치가 다 끝났고요. 마스터 페이지에 대해서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위해서 페이지 패널 들어갈게요. A 페어런트라고 들어있는 게 요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A 마스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에서는 B 마스터라고 하는 아이를 더 추가해라 라고 했으니까 다시 일반 페이지로 올게요. A 마스터 A 페어런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New 페어런트 New 마스터라고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B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두 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지 크기는 210에 280이라고 사이즈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B 페어런트, B 마스터라고 하는 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저희는 A 마스터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A 마스터에 종속이 된 친구들입니다.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어플라이 페어런트라고 선택하면 현재 A 페어런트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죠. 요걸 B 페어런트, B 마스터로 바꿀 거고요. 모든 페이지가 다 그랬으면 좋겠죠. 올 페이지라고 하시게 되면 B라고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부터는 B 마스터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B 마스터, B 페어런트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요 B 마스터 상태로 들어왔고요. 여기에다가 페이지의 번호와 면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담을 상자, 텍스트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글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에 위쪽에 있는 메뉴에서 타입 선택하시고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 그리고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 번호를 넣겠다라고 하면 B마스터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라고 자동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글꼴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글꼴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페이지의 번호는 타임뉴로만 볼드의 13,
면주도 제작할게요. 타입 툴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 만들어 줍니다. 왼쪽에 있는 페이지 1페이지 그리고 2페이지 면주 내용이 다릅니다. 면주에 대한 글꼴은 에리얼의 볼드 10, 중간에 지나가는 선도 보이시죠? 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은 이라고 라인 이용해서 쭉 그려줄 거고 그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 맞춰주시면 되겠죠? 획에 대해서 길이나 모양, 두께값, 색깔 모두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셀렉트 선택을 하셔서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는 면주 내용을 바꿔서 쓰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 대한 작업이 끝났으면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일반 페이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밑에 깔려가지고 그게 안 보이기도 하는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위치들을 좀 옮겨야 되겠네요. 요 아래쪽에 깔려 있던 아이는 하늘색에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사각형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페이지 패널에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Override All Parent Page Item이라고 해서 저희가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만든 아이템들도 순서를 정하실 수 있게 바뀔 거예요. 뿅 찍으시고 이 밑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개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흔적은 보이시죠? 요만큼 잡아주시되 지금 잠겨져 있는 아이 요거는 빼고 순서를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깔려져 있던 마스터 페이지에 아이템들이 다 위쪽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배치들 보시고 출력 형태로 프리뷰 보셔서 비교를 해보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인디자인 파일로만 저장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고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1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